고요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2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2스푼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선영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오늘은 11월 11일로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아침 방송을 오는데도 한 남성분이 빼빼로를 가득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선영씨,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네, 농업인의 날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예전부터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법적 기념일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었군요.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이날을 가래떡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부모님께 혹은 연인에게 오늘 특별하게 가래떡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바스의 카라멜 마키아또. 왜 연락 없이 잤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뜨끔할까? 조조한 얼굴로 날 바라보는 네 모습 솔직히 너무 귀여워.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선영씨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선영씨는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외동딸이에요. 하지만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사촌 오빠가 살아 자주 어울려서 놀았답니다. 오빠가 저를 아주 잘 챙겨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유명한 동화 속 남매거든요. 동화 속 남매라. 어떤 동화 속의 등장인물인 거죠? 우리 사연으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헨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그녀가 온 다음부터인데요. 네가 헨젤이니? 그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네가 둘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둘째는 제 여동생인 그레텔이고요. 저는 첫째예요. 그래? 네가 둘째든 다섯째든 나는 상관없다. 아우, 조금 피곤한데 여기 방이 어디에 있니? 쉬어야겠구나. 피곤하세요? 그럼 여기에 누우세요. 그나저나 저는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예전부터 그레텔이랑 같이. 할 말이 더 남았니? 내가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게 방이니? 좁아 터져서는. 이것도 방이라고. 아유, 됐고 너는 이만 나가봐. 며칠 후. 아, 목말라. 물이 없네. 부엌까지 가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보라고요.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나무꾼벌이로 어떻게 아이를 둘이나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아이들을 숲속 깊은 곳에 데려다 놓자고요. 새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어린 그레텔을 숲속 깊은 곳에다가 버리다니요. 그 이야기를 엿들은 후 아버지가 저희를 계속 부르는데 버려질까봐 두렵네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부모님에 대한 헨젤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야기해볼게요. 소네플의 낯선 열대. 내가 낳던 성 대체 어디였던가. 모두가 꿈을 꾸는 나만 깨는 열대야. 너와 나의 적도에서 신을 찾았는 내가 알았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이번 주 동화는 헨젤과 그레텔이었군요. 민영씨의 말처럼 유명한 동화 속 남매네요. 그렇죠. 그럼 선영씨, 첫 번째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일단 새어머니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살려고 어린아이들을 버리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아버지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헨젤과 그레텔은 친자식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나 힘들면 친자식을 버릴 생각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영유아 유기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영유아 유기 문제라면 저도 뉴스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창원의 한 저수지에서 5살 된 남자아이의 시신이 가방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충격적이게도 아이의 엄마가 폭행과 살해를 한 뒤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한 뒤 유기까지 했다고요? 네,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울며 보채자 그를 달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정말 끔찍하네요. 몸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이러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를 사람 많은 곳으로 데려가 버리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박스요?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것인가요? 베이비박스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로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들은 경찰 조사 등을 거친 후 보육원으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베이비박스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찬성 쪽의 입장과 베이비박스가 운영되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쪽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문제는 베이비박스보다 영아 유기죄의 약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버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더불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두가 노력해야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에는 첫 번째 사연이 원인이 되었나 본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노래 듣고 두 번째 사연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방백. 밤새 너의 얼굴을 그려보다가 정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정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숲속에서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난 꾀꼬리입니다. 제 인생이 변하게 된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 아, 기분 좋아. 며칠 동안 비만 주구장창 내리더니 오늘은 먹을 걸 좀 구할 수 있으려나? 아니 꾀꼬리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머, 딱따구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아니,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밥 달라고 어찌나 울던지. 그래서 먹을 만한 거 있나 해서 나와본 거예요. 어머, 아직도 그 소식 못 들었어요? 요즘 이 숲속에 버려지는 인간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찾겠다고 음식으로 길을 만들고 이후에는 치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우리 집 남편하고 애들도 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 곳이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기 큰 소나무 쪽에 있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미 명당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니까 아름다웠던 제 목소리가 듣기 싫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들이 있었던 그 장소는 이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어떤 곳은 불까지 났었다니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제는 인간들이 무섭네요. 두 번째 사연은 사람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고통받는 꾀꼬리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민영 씨, 두 번째 사연 어땠나요? 사연에서 아이들이 집을 찾기 위해 길을 만들고 이후에 치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음식을 먹다가 꾀꼬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씁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듣는 내내 괜히 꾀꼬리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더불어 사연이 우리 사회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쓰레기 무단 투기는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대표적으로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3월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인근에서부터 발생한 불이 약 300평의 산림을 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재산은 총 7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7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요? 담배꽁초 하나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화된 해당 도로 구간의 30m에서는 무려 35개피 이상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개피의 담배가 마른 낙엽 위로 떨어져 발화의 원인이 되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와, 고작 30m 안에 35개 피라니. 사람들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전국 산불 통계에 따르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전체 중에서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쓰레기 무단 투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포항의 일인데요. 포항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낚시꾼들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인해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이 연간 3천만 원으로 연안 쓰레기 수거 처리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요? 쓰레기의 양이 상상도 안 가네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포항해양수산청은 낚시꾼들의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군요.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건들은 모두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담배꽁초가 산불이 되지 않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던 것뿐이죠. 맞아요. 선영 씨의 말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사건의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동아인 여러분들도 같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룬5의 애니멀즈. Just like animals, animals like animals most. And maybe you think that you can hide. I can smell yourself from miles. Just like animals, animals like animals most. Baby, I'm 민영 씨, 이제 동화 두 스푼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헨젤의 사연에 맞추어 영유아 유기 문제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꾀꼬리의 사연에 맞추어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화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 양혜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